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파동이 생기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4.15 총선 미래통합당 및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관련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배규환 국민대 명예교수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최근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규환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민대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고 현재 백석대 석좌교수로도 있는 저명한 사회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시민단체인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아서 문재인 정권과 저항한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영입돼서 업무를 수행했고 또 황교안 대표의 당대표 특보도 지내기도 했던 지식인입니다. 배규환 교수는 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추천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 파문,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파문이 일어나자 4.15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당시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원유철 당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급히 소방수격으로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장에 임명돼서 공병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비례대표 명단을 일부 재편하고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배규환 국민대 명예교수는 최근 2020년 4.15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의 공천 과정을 거론하는 분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라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배규환 교수가 밝혔던 당시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의 공천과 관련된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천은 통상 당무감사로부터 시작되는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전국 당협을 감사하여 공천 기초자료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각종 객관적 자료뿐 아니라 주변 인사나 지역 언론의 평가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당대표가 이 과정에 깊이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임명했고 당을 잘 아는 당 사무총장과 공천 기초자료를 만든 당무감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이들을 통해 공천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신인으로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 당대표에 선출된 황교안 대표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천혁명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당무감사를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하게 했고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중에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규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무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황 대표는 당무감사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배규환 당무감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소신 있게 감사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아무 사심 없이 훌륭한 분으로 모시고자 당 홈피를 통해 국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 3분이 추천되었는데 황 대표는 정치권에 아무 연고가 없고 덕망이 높은 외부 인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공관위원장은 당을 잘 알고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에 따라
결국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와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김형호 씨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황교안 대표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사실은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에 전반적인 지지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번에 백유한 교수가 공개한 바로는 당시에 추천된 인사 중에 원래 황교안 대표는 비정치권 인사, 지금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좀 마음이 있었는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형호를 강력히 추천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당 공관위원장에 임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 백유한 교수의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장은 공관위원장을 제안받자 공관위 구성을 비롯한 전권을 자기에게 위임해달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전혀 공천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고 정말 모범적으로 해보고 싶었기에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상 당연직으로 들어가던 당 사무총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도 배제하고 이석연 변호사, 김세연 전 의원 등 지인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공천 과정은 다 아시는 대로이고 참담한 선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석연,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 공관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완전히 분탕질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김형호 공관위원장도 사심이 들어가면서 공천이 완전히 속말로 난장판이 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계열, 이른바 통합과 관련돼서 그 배신자 쪽의 그 탄핵파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오히려 당에 남아서 자유한국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죠. 이 건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도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시 공천 과정에서 당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바른미래당 세력으로 대표되는 탈당파, 소위 통합파들이 우대받은 데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미래한국당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추천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공병호 박사를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당 대의원회에서 공천 결과를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당시 큰 문제가 됐죠. 이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또 공병호 공관위원장 이렇게 해서 소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데 발표된 걸 보니까 참으로 황당한 공천을 비례대표에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공천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비례대표 공천까지 말이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온갖 데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갑니다. 직전에 국민의힘 공관위 파동을 겪었던 황교안 대표는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를 사퇴시키고 공병호 공관위를 해체한 후 급히 새로운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가 된 사람이 원유철 전 의원이고 이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그 공관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가 급히 소방수로 투입한 인물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쓴 백유한 국민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전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이었던 백유한 교수였습니다. 한 대표와 공위원장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새로운 공천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은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고 결과도 19석을 얻어 민주당보다 한 석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보다 한 석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뭐냐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비례대표 관련 정당이 2개가 생겼죠. 그래서 둘을 이제 합치면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보다 많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의 국회의원 수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보다 아마 조금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만으로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가 좀 더 많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비례대표 조정은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은 하지 못하고 공병호 공관위 체제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을 갖고 순번만 일부 조정하는, 예를 들어 공병호 공관위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했던 친 DJ 계열 조수진 현 국회의원이죠. 조수진 씨를 비례대표 순번을 다소 뒤로 돌리는 등 일부 순서만 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재편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비례대표 공천 조정이었습니다. 이어갑니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거나 접전을 보이던 선거구 대부분에서 민주당이 당일 투표는 지고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김으로써 민주당이 압승하는 기이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유한 교수는 지금 이 부분, 당일 투표는 지고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민주당 이 부분에는 더블 코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백유한 교수도 그런 선거 결과는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백유한 교수는 저명한 사회학자고 이런 선거와 관련된 여러 행태 이런 부분의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이어갑니다.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역전된 이 결과를 황 대표는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투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황 대표를 경원시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총선 패배 직후 바로 당대표에서 물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책까지 내며 국민께 거듭 사죄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당대표로서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공관위원장에게 정권을 내준 것이 잘못일까요? 워낙 순수하고 정치 경험이 없어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너무 몰라 공관위원장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황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현실 정치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당무감사위원장과 당대표 특보를 맡았고 4.15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소방수로 공병호 박사를 대체해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백유한 국민대 명예교수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백유한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대표는 당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너무 믿었고 사실은 김영호에게 공관위원장을 부탁하고 정권을 맡기면서 아주 뒤통수를 맞아도 단단히 제대로 맞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까지도 황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 초보였던 황교안 대표가 당시 상당히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을 아마 여러 가지 교훈으로 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0년 4.15 총선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는 백유한 국민대 명예교수가 밝힌 내용인 만큼 그 당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